before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can be final, we must also have a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full extent of the North Korea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Yes. Yeah, we're going to very soon. We're going to announce it pretty soon. We'll be announcing it early next week. 네, 2차 정상회담을 앞둔 북미 간의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를 이미 약속했다. 북한은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신고해야 한다. 또 미국은 종전선언 준비가 돼 있지만 대북 외교에 실패할 경우 비상대책도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전형적인 당근과 채찍으로 읽히는데요. 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우리 한민수 국민일보 전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살짝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먼저 김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비건의 그 스탠포드 강연 내용 대충 보셨을 텐데 네네.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우선 그 지난해 6월에 있었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제 만남 그 자체만으로 일단 의미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내용은 합의된 내용은 다소 포괄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네. 큰 원칙과 방향만 제시했기 때문에 그 뒤로 진행되는 구체적인 합의의 진전 과정에서 이제 서로 기싸움이 시작됐고 정체 국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이 비건 대표가 나온 이야기를 보면 그 이후에 실질적인 이제 진전이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의 진전을 예상케 하는 지금 논의는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면에서 좀 기대를 좀 살만합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나름대로 종전선언이라든지 북에 대한 나름대로 그 전복을 하지 않겠다라든지 네. 미국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꺼냈고 맞습니다.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폼페오 장관이 평양에 갔을 때 이 영변 핵 폐기하고 10월달에 갔을 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걸로 봐서는 이제 북한과 미국이 단순히 말잔치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한 발씩 가겠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어서 네.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기대해 볼 만하고요.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질적인 구체적 조치를 서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 교환할 수 있는 거리를 잘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앞으로 남은 실무회담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도 또 지난해처럼 뭉뚱그려서 그냥 포괄적 합의만 하면은 이 판이 깨질 수 있죠. 이번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고 나온다면 해볼 만하다. 근데 안 나온다면 위기감이 또 조성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핵시설 폐기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미국에서는 네. 평화체제까지 갈 수 있다. 종전선언까지 그렇죠.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합의된 건 아니다. 아니죠. 네. 그러므로 이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는 정도의 우리 느낌을 가질 수 그렇죠. 있는 실질적 진전은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의제들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을 네. 교환해야 되거든요. 단계별로 다 엑센 포엑센으로 동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 나와서 실제로 합의가 만들어지면 이번에 북핵 협상은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징검대가 되고 만약 이번에도 이런 논의만 무성하고 합의가 안 나오면 이제는 협상이 좀 힘든 게 아니냐라는 이제 회의론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어서 네.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신 지난 10월에 폼페이오 4차 방북 때 우라늄, 플루토늄 생산 시설을 폐기하겠다라고 약속했다는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핵 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의지를 보여준 그런 측면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건 대표가 여기에다가 포괄적 신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진전해서 진도가 나가야 된다는 걸 조건으로 달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또 이 부분에 대북 외교 실패를 대비해서 비상 대책도 있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것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또 어떻게 미국의 불을 이룰 수 있을까요? 플랜까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비건 대표가 왜 김정은 위원장의 실제 발언까지 소개를 했느냐. 이건 일단 국내에도 미국 내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잠재우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얼마 전에 우리의 국가정보원에서 네. 양측이 공동 합의문을 작성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국회에 보고한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좀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김 교수님 말씀대로 어떤 실질적인 조치들 네. 그러니까 합의를 모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나라 정상들 탑다운이기 때문에 결단을 남겨놓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걸 앞두고 또 이제 비건 대표가 와가지고 우리도 오고 또 실무 협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실무 협상을 앞두고 이거는 포괄적 신고라는 건 사실 기존에 지금
신경전을 벌 때 북쪽에서 가장 민감하고 그 불쾌하고 난색을 피웠던 대목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뭐 이제 이게 외교가 실패하면은 다른 계획이 있다. 근데 마치 이거는 올 1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똑같습니다. 제3의 길. 예, 미국의 그 대북 압박이 계속되면 새로운 길 가겠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중국 갔단 말이죠. 요거를 보면은 근데 또 비건 대표는 이렇게 이른바 채찍만 한 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신뢰를 쌓아지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맞습니다. 상당한 조치. 그렇죠. 예. 실행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멘트도 한 거 보면은 진짜 저기 2월 말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양측의 앵커 말씀대로 수시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씩 또 당근도 주면서 또 끌어당기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비건이 우리나라로 옵니다. 오늘 3일 날 도착한다 그러죠? 네. 그런데 북미 실무 협상이 6일쯤 열린다고 합니다. 네. 뭐 판문점에서 열린다는 얘기도 있고 어쩌면 평양 갈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지금 외교 핵심 당국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뭐 저는 우리 취재 기자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름은 가려져 있는 상황이지만 상당히 신빙성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한 얘기가 영변의 핵시설 이 폐기에 대한 논의가 좀 본격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실무협상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비건 대표가 스탠포드에서 한 이야기는 큰 틀에서 비핵화와 평화 체제라고 하는 서로가 요구하는 것을 노드맵까지는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딜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그러나 그러려면 한 발 한 발짝서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이 다음 단계로 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논의할 수 있는 게 영변의 핵시설 폐기입니다. 이건 이미 지난해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나온 합의문이에요. 거기 내용에 미국의 추가 조치가 있으면 영변 핵시설을 사찰하에서 폐기하겠다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서 굉장히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카드가 되죠. 영변 핵시설 폐기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발사 안 한다는 것은 미래의 핵기술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질적 발전을 포기하는 거지만 영변을 폐기하면 양적 발전도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더 이상 플루토늄을 안 만들어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영변의 핵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농축우라늄도 폐기하겠다고 어제 지난해 김정은이 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 핵시설의 질적 발전도 깨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미래 핵은 완전히 폐쇄해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느낌인데. 뭐 첫 단계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영변 핵폐기 시설에 대한 사찰 하에서의 완전 폐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체적인 논의를 하고 그 대신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추가 조치를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추가 조치를 미국이 뭐가 줄 수 있는 거냐를 놓고 또 줄다리기를 할 거예요. 그게 제재 완화일 수도 있고 뭐 연락사무소 설치일 수도 있고 종전선일 수도 다양한 게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단계별로 교환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서로 논의하는 그 합의문을 만들어내는 게 이번 실무협상이기 때문에 비건이 와서 이도훈 우리 평화교섭 본부장 만나고 북에 올라가든 아니면 판문점에 가서 이 김혁철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구체적 로드맵을 합의해낸다면 2월 말 북일 정상회담은 일단 청실화 켜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오늘자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보도를 보면 2차 북미 정상회담 실무 준비가 진행 중이다. 미국의 과감한 행동 계획과 실천적 조치를 촉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변 핵시설 얘기를 하면 우리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 또 북한이 또 준비하고 있는 카드가 또 있을 텐데 어떤 걸로 좀 예상하고 지금 여기 조선 여기 신문에서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쪽은 단계별로 포괄적 신고를 계속 거부했죠. 그건 이 자체가 행동 대 행동으로 하자는 겁니다. 행동 대 행동으로. 하나씩 그렇죠. 우리가 영변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상응하는 조치를 내놔라. 그거를 지금 줄다리기 하면서 협상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북한은 뭘 요구할 것이냐 여기서. 그러면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에 좀 그런 게 비춰졌습니다. 비핵화가 되면이라는 단서를 걸었지만은 뭐 어차피 단계별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대북 투자를 다른 나라들과 함께 크게 하겠다. 대북 투자를 하고 경제 발전을 지원하겠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또 김정은 위원장 또 신년사가 나오는데요. 그 신년사가 북한에서는 아주 뭐 교범이죠. 그 1년 동안 할 거니까. 근데 거기 보면 그 개성공단과 금강산강을 조건 없이 재개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나와 있는 그렇죠.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거는 결국 대북 제재의 완화가 근간이 될 거고요. 그 수준을 놓고 이제 또 줄다리기를 하고 그 와중에서 지금 이제 북한이 강력히 그동안 요구해 왔던 특히 지난해 그 싱가포르 6월 1차 정상회담 이후에 왜 종전선언 같은 거 말만 하고 이행하지 않느냐.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70년 동안 이어졌던 이 전쟁 상태를 끝내겠다. 이걸 또 비건 대표가 아주 의미 있는 얘기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건 상당히 매력적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포괄적 핵 폐기 계획을 내놓고 또
미국이 종전선언까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얘기할 수 있다면 이건 빅딜 성사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월 말 북미 정상회담에 네. 빅딜의 가능성과 또 스몰딜의 그렇죠. 가능성이 또 이야기되잖아요. 이때까지는 저희가 스몰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네. 빅딜은 뭐냐면 북한의 비핵화 전 과정을 일단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노드맵 만들어 주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고, 검증, 그다음에 사찰, 폐기, 반출 이 모든 과정을 적어도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에 맞춰 가지고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 이른바 평화 체제죠. 평화 체제에 대해서도 그럼 미국 측이 이렇게 하겠다. 제재 완화부터 시작해서 연락사무 설치라든지 종전선언, 뭐 평화체제까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면 빅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빅딜에 합의하면 그 다음 단계 구체적 실무 협상이 가능한데 이제 문제되는 것은 빅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빅딜이 아니더라도 스몰딜이라도 의미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변의 핵폐기 시설을 핵시설을 폐기한다든지 그다음에 제재 완화를 좀 해준다든지 이 정도는 일단 한 단계 나가는 스몰딜이거든요. 근데 스몰딜이 과연 ICBM 정도만 하고 영변의 핵시설 폐기하는데 당장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를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이라든지 핵폭탄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면 우리도 조금 불안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려점인데. 그렇죠. 그렇지만 스몰딜도 일단 합의를 진전시킨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몰딜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이건 나쁜 합의다 이렇게 볼 수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빅딜이 합의된 전제하에서 스몰딜이 구체적으로 실천 조치 나오면 제일 모범적인 거고 빅딜의 큰 그림이 못 나온다고 한다면 스몰딜이라도 이번에는 어쨌든 한 발자국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정은이든 트럼프 대통령이든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 저는 그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 또 주목을 해볼 게 지금 비건의 그 협상 파트너, 카운터 파트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최선희 외무부상이었는데 지금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가 지금 나온 걸로 지금 비건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선희 부상은 예전부터 이른바 이제 김계관이 그 북핵 협상을 했을 때 육자회담을 굉장히 실무적으로 좀 총괄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김혁철 바뀐 건 태영호 공사의 증언이나 지금 통일부의 분석이나 이쪽을 보면 김혁철 사람이 그동안 드러나진 않았지만 스페인 대사는 해외 공간에 첫 근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사람은 한 20년 동안 뭐 했냐면은 이용호 외무상하고 김계관 외무상 밑에서 전략만 계속 짜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태영호공사의 말에 따르면 그쪽 전문가군요. 그러니까 외무상 안에 전략만 담당하는 구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구국에서 전략만 담당해서 연설문 쓰고 작전 짜고 전략 짜는 것만 20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김혁철 대사를 이뻐했던 이용호 지금 외무상 실세죠. 외무상이 야 미안하니까 해외 한번 나가봐라 해서 처음 준 데가 스페인 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공간 경험이 있는 대사 출신이라기보다는 외무성의 전략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잘 나가는 전략.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비건 대표랑 만났을 때 김영철 위원장과 이용호 부상의 심중을 반영하면서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실세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 보면은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김영철 부장이 갔을 때도 대동을 했었고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한테 방미 보고를 할 때도 그 옆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그 두 번째 앉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실세로 지금 떠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최선희 부상 같은 경우는 주로 얼굴은 많이 지난 육자회담 때 보였습니다만 김영철 따라서 미국 가지 못했고 그다음에 또 김정은 위원장 보고할 때 자리가 없었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 김혁철이 옆에 딱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신임이 있고 지금 대미 전략과 대남 전략을 총괄하는 김영철 당 부위원장과 이용호 부상의 직접적인 수하에 있는 참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무 협상에 좀 힘이 실릴 수 있는 거죠. 삼철 라인이 구축됐다 이 얘기도 하던데요. 김영철, 김혁철, 박철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뭐 계속 그 얘기 해왔습니다만은 좀 더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상회담 띄우기 지금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북미 정상회담 구체적인 날짜, 장소 지금 다음 주에 공개를 하겠다. 다음 주 초에. 그렇죠. 그리고 거의 뭐 장소는 우리가 예상하는 데라고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베트남이 되겠죠. 뭐 다낭이 아니면 하노이 정도 되지 않느냐. 뭐 이미 실사단이 4군데인가를 방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국까지 해서 태국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 이런 걸 보면은 이미 뭐 북한하고는 실무회담도 했고 고위급회담 했기 때문에 양측 간에는 이미 다 물밑 합의가 된 상태일 겁니다. 장소나 이런 것들이.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점에 왜 그러나 보면은 국내용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 지금 뭐 CNN 같은 데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 와가지고 했는데 비핵화 합의가 뭐 진전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회의적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못 참고 또 반박을 하는 겁니다. 소리냐, 지금. 하는 건데 저는 또 여기서 참 우리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또 얼마 전에 이른바 정부 기관장들이 수장들이 국회 청문회 가서 대통령이 저러고 있는 와중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되게 부신하는 발언들을 쭉 내놨어요. 그러니까 또 대통령이 나서서
너희들의 정보 능력을 내가 믿지 못한다는 식으로 해버렸단 말입니다. 와, 이 트럼프가 근데 일대 다수의 어떤 대결인데도 정말 잘 뚫고 나가긴 하는 것 같습니다. 타고난 우리로 보면은 또 다행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용의 의도가 굉장히 강해요.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의 이제 입김의 시작이 작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뮬러 특검이 곧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상당한 유죄가 가까운 혐의가 입증이 되는 거나 입증과 관련돼서 하원의 청문회가 시작하면 국내용에 이제 탄핵 국면을 말려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내가 김정은은 나만 다룰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네.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탑다운 방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밑에 실무협상, 그다음에 고위급 정보기관 너희들은 알 수 없는 게 있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라는 탑다운 방식 선호하기 때문에 걱정 없다라고 지금 조금 과장된 몸짓을 보이는데 저는 이 부분이 북미 협상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북미 협상 우려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6월에 그 싱가포르 북미회담도 알려지기로는 최선희 부상하고 당시에 성킴 대사가 판문점에서 오랫동안 실무 협상을 했는데 합의를 못 찾아냈습니다. 결국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장소에서까지도 막판까지 했는데 조율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가 그냥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 그런 좀 포괄적인 내용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봤을 때 실무 협상에서 구체적인 의제까지 나와서 디테일을 다 만들어 놓는 게 안전한 건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경우에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밀고 가서 둘이 만난 자리에서 즉석에서 좀 즉흥적으로 합의를 하면 그 합의의 내용과 관련된 직접적 연관이 있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좀 놀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난해 예컨대 주한미군 발언이라든지 한미연합 훈련이 뭐 돈만 들어가는 워게임이다. 이런 발언들이 이제 그런 인식이어서 그런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것이 트럼프다운 것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우리로서는 굉장히 우려할 바도 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된 실무협상에서 구체적으로 좀 조목조목 합의가 나오기를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주 실무회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미 관련 회담 내용은 이쯤 하고요.